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박민천의 정치 풍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한국 대통령 풍수에 눈 떠야 입니다. 한국 대통령 풍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풍수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 풍수가 연구한 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는 인간은 만번의 영장이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지는 아무도 현재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하나님이 탄생시켰다,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그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만들어낸 과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서 있었고 과정이 어땠고 그래서 이런 인간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그런 과정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탄생될 때는 어떤 조그만 생물체에 의해서 그게 진화돼 가지고 인간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있지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간이 어떻게 발생됐나를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발생된 것은 자연 만물과 그 형상, 만물의 그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죠. 공기.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공기. 그리고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지구의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 가령 우리 인간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양식이 만나서 사람이 탄생이 되듯이 그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우리가 밤에 어디를 간다 할 때 느낌이 섬찟하고 또 무서운 그런 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사람의 편안함 때문에 느낌이 좋지만, 만일 포악스럽고 아주 불쾌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될 때는 지금까지 그 만물의 자연 만물과 그 형상, 만물에서 발생하는 기, 그리고 공기, 온도, 양식, 그 느낌, 여기에 의해서 인간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옛날에 그 몸에 그 이가 생겼어요. 이가 몸에. 그런데 이가 왜 생겼습니까? 그 이가 생긴 것은 그 온도와 양식과 그 기가 있기 때문에 그 3요소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몸도 얼마나 깨끗이 닦지도 못하고 또 좀 지저분한 데다가 또 이제 온도가 있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양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 그래서 그 3요소에 의해서 이가 발생했어요. 이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도 어떤 설탕이나 어떤 내용물을 놔두게 되면 개미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호랑이는요, 그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 자연을 보면 색깔도 비슷하고 또 먹이도 그만큼 또 있고, 또 호랑이 저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봤을 때 우리 인간도 반드시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발생했는데, 인간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발생하다가 점점 조금씩 수만 년, 수천만 년을 걸쳐서 진화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에서 제가 이 풍수를 하면서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만물을 활용할 줄 알지 않습니까? 만물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만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지금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걸 모르고 있는데, 저 풍수학자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인간이 발생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과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밝혀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알아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만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지리거든요. 인간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원인도 그 자연 이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말은 거의 이것이 확실하게 맞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앞으로는 우리 생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것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자연의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좀 인류의 모든 98%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연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냥 막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풍수학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발전하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맞춤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또 본격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제가 한국 대통령 풍수에 눈 떠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풍수를 공부하라는 건 아니죠. 대통령은 첫째, 인간사, 세상사, 나라가 살리는 원리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력입니다. 어떤 원리도 없이 모르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이치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풍수를 활용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살리는 것은 풍수지리학이지 우리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미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망했어요.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학 알면 다시 흥하게 할 수 있다. 국군이 융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도에 국군이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를 개발하면 정책이 효율적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경제정책을 얘기한다 그러면 풍수지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부를 형성을 안 합니까?
부와 명예를 갖게 하는 게 풍수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부자 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이 풍수를 활용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 30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자연히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국민이 이 풍수학을 활용할 줄 알아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 국민소득 30만 불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경제정책 바로 풍수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령 또 교육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정책이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씩도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것도 교육을 정책을 미래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하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정책도 간단한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그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80%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운명 속에 보면 그 사람의 소질이 있습니다. 소질,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소질과 특징을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이 그것이 소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분야를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가령 정치학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정치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떤 기술 방면이다, 어떤 운동 스포츠에 저기 있다, 어떤 가령 음악을 잘한다, 예술을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다른 걸 몰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사교육이니 교육비가 비싸니 싸니 힘드니 애들 안 낳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커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나라에도 큰 공을 세울 수 있고 개인에게도 그만한 출세가 또 미래가 열려있는 거고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전문 교육을 공부하고 그 분야로 풀린 사람이 17%입니다. 그러면 83%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인생의 실패요, 국가적으로 큰 낭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정책 같은 것도요, 너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풍수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 풍수를 개발하면 풍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정책 당연해요. 이 풍수를 알면 환경이 중요한 걸 알고, 또 자연이 중요한 걸 알고, 또 가령 건설정책 아주 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각 분야별로 다 해당됩니다. 종교정책, 지금까지 종교 미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99.9%가 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미신인가? 그럼 얼마나 그 미신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음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요, 이 종교정책도 간단하게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삶을 열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지금 이런 진리가 없으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각 종교, 가령 부모님의 그 제사, 이것도 제사 지내면 잘 된다, 제사 지내 가령 자손이면 이거 다 미신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원하고 무슨 빌고 이렇게, 이거 다 미신이에요.
그건 요망사항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교 정책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그 풍수를 개발하면 그 많은 모든 것이 다 여기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풍수를 또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하게 되면 노벨상이요. 노벨상은 당연해요. 저런 노벨상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냐? 이 과학을, 지금 자연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생되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인간의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인간이 병 안 들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밝혀진단 말입니다. 이 노벨상, 인간의 근원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수 하나를 가지고 노벨상 받으면은요, 다른 나라 노벨상 100개, 200개 받은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이 뭐 노벨상 125개인가 된다 그러고 영국이 뭐 80 몇 개, 뭐 일본이 40 몇 개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받으면은요, 정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풍수를 알면 전 세계에 이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 풍수를 공부하러 와요. 그리고 우리 풍수학자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자연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나라도 잘 살아.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풍수 공부하러 오고 풍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그 나라도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되고 20만 불 되고 그렇다면 이게 부와 정신세계가 같이 합쳐지면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나가서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얼마나 이 풍수활용법, 자연활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거 외에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군용성법을 또 지난번에 제안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그런데 아직도 그 제안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간한국이라는 데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런 신문 정도라면 다 본다는 겁니다. 다 확인한대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그런데 그렇게 그 국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에다 제안했는데 어째 이것을 말을 하려고 했냐, 연락이 없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신문 나가고 나서 미국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심지어 미국에 계신 워싱턴에 계신다는 우리 동포,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13년 후배인데 경남고등학교 동문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동문회에서 청와대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박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좀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와요. 그 신문 난 지가 2달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얘기도 말이죠.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응? 아무도 모르는 걸 제가 연구해서 도선풍수 전수자로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알려주는데, 제안을 해주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흉터에서 저러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알면서도 지금 안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젠 제가 감정이 납니다. 왜냐? 진정한 나라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안해 주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라 그러면 나라에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 저 책임자예요. 자기가 이러면서 더 찾아다니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항상 연구를 하고 우리 국민한테 아이디어를 내라 이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대통령 야단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야단쳐요. 야단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고발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왜 나라 살리는 방법을 제안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이걸 활용하네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발 좀 연락 좀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이게 더 연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확실히 밝혀 내라고 좀 나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상세히 얘기해가지고 이해를 시킬 거 아닙니까? 아주 이게 뭐가 어렵다고.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부터 풍수가 전해내렸지만 우리나라만이 정말 이렇게 깊은 풍수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이게 1000년 만에 최초 밝혀진 건데 다른 나라에는요 5%에 해당되는 풍수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9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 정말 답답해요. 만약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 더 강도 있는 대통령 자격 없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또 오늘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얘기 청와대에서 제발 좀 듣고요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